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인데요. 바로 사람 중심의 관계형 의사소통가들입니다. 자, 관계형, 즉 커넥터라고 영어에서도 하는데요. 사람 중심의 관계형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자기계발, 필요성, 민감함, 동기부여, 인식, 팀워크, 협력, 커뮤니케이션, 신념, 기분, 가치, 기대, 관계, 이해 이런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이분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앞서 나왔던 what, how, why가 아닌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who 맞습니다. 누구에게 이 내용이 필요한지, 누구와 내가 의사소통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 중심형, 사람 중심의 관계형은 대화할 때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따뜻함이 넘칩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지각 능력이 뛰어난데 간혹가는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 다양하긴 하지만 뭐 MBTI처럼 16개의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4개의 큰 덩어리 유형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 앞에도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방법과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행동형 의사소통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대화 시 주의할 사항은요. 1번, 먼저 결과에 집중하고 의사소통할 때 단계보다는 결과를 먼저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행동형 유형의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면 결과 중심. 대부분 이제 뭐 사업을 하는 환경에서 사업가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결과 먼저 이야기하고 키포인트 먼저, 그리고 부연 설명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안이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제안만을 집중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형 커뮤니케이터들은 성격이 좀 급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장황한 설명을 자신감의 결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려면 자신감 있게 효과적인 단어 사용으로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분들을 뭔가 내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실용성,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각 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좀 설득이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띵커죠. 사고하는 사람들, 사고형의 그런 의사소통가들과의 대화 시 주의할 점. 1번,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견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순서로 그 토론의 내용 아젠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고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과 회의를 하시거나 뭐 협상을 하시거나 제안을 하실 때는 먼저 배경 설명을 얘기하시고 현황,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액터, 행동형 커뮤니케이터와 좀 방향이 많이 다르죠.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배경 설명과 근거 자료 그리고 결과를 좀 나중에 총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안 사항을 단계별로 다양한 안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나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안 중에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많은 대안 중에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좀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때는 장점을 단점보다 강조하시면 이 사고형 의사소통자를 쉽게 설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자들은 행동형보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매우 신중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분들을 재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안을 개요식으로 정리해서 전체 틀이 한눈에 보이도록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활용한 시각 자료 같은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잘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의상주의형 그런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가들과 대화할 때 주의사항은요. 일단 첫 번째, 토론할 때 어떤 내용이 어디서 막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뭐 30분만 대화하고 끝,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A에서 B에서 C로 이렇게 자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로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큰 그림을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행동과 그리고 사고주의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그죠? 그리고 논의된 주제를 더 넓은 개념이나 아이디어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아이디어나 주제의 독창성, 이게 왜 새롭고 왜 혁신적인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사항의 미래 가치를 강조하거나 아이디어의 영향을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이런 성과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지금 이렇다라는 것보다 미래와 관련시켜서 미래의 잠재 가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랄까 이상주의형 의사소통가들을 대상으로 글이나 말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서론에서 권장사항의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렇게 진술을 시작해서 나중에 세부사항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행동가랑 비슷한 유형이 있긴 한데요.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동가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말을 길게 또 다양한 안에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한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관계형 의사소통가이죠. 관계형 의사소통가와의 대화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먼저 이분들은 어떤 대화의 주제나 결론보다는 내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화 전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 잡담이라고 하죠. 잡담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관계의 중시형 그런 연결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꼭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안을 할 때에는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죠. 이분 뭐 A라는 사람한테 제안을 할 때 이분들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이런 다 이분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제안을 하시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연결형에게 제안이나 설득을 할 때는 잘 알려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명인들이 이 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혹은 이 업계에서 유명한 누군가가 혹은 저명한 누군가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도 혹은 우리 조직에게도 좋을 것이다라고 쉽게 설득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형 의사소통가들에게는 너무 딱딱한 전문 용어, 문어체 이런 것보다는 좀 친근한 글의 대화나 표현을 좋아합니다. 짧게 또 친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문자나 이메일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행동형과 사고형, 이상주의형, 관계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혼합형이신 분도 있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가를 만나다 보니 어떨 때는 행동형이 되고요. 어떨 때는 사고형, 어쩔 때는 이상주의형, 어떨 때는 관계형이 된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나만의 유형을 막 확고하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으나 혹시라도 업무상 혹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라고 느끼셨다면 본인을 자책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혹시 나는 이 사람과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서인가 아닌가라고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의사소통 성향과 그 상대방의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다름을 인지하고 또 오늘 안내해드렸던 4가지 유형의 특징,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조금 맞춰서 제안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신다면 의사소통에서 오는 그런 피로함이나 오해를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유형 재밌으셨나요?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뒤돌아보는 그런 정보였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 업무에서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할 때 오늘의 이 유형 검색이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